네, 안녕하세요. 7월 6일 주말 토요일입니다. 네, 주말 잘들 보내시고, 네, 셀트리온 조금만 더 참아 보시죠. 일단 어제 네, 제약바이오 중소형주 쪽이 급등했고, 네, 미국의 고용 보고서 나름 고용 둔화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영상 올려드린 대로 이제 11일 날 CPI 부분까지 잘 나오면 뭐 제약바이오 성장주 쪽, 네, 또 한번 뭐 좋아질 수 있겠죠. 네. 여하튼 네, 중소형주가 먼저 오르고 대형주가 네, 뒤따라 오르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거든요. 물론 이제 수급은 조금 더 봐야죠.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조금 더 연장이 되어서 들어올지 아니면 또 수급 자체가 약간 순환매가 또 빠르게 올라갈지는 좀 더 봐야 될 듯한데 여하튼 뭐 중장기적으로는 제약바이오 타이밍이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셀트리온 쪽에 대한 네, 중요한 지표 부분들 네,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기금 일단 6월 5일 날 공시가 나왔죠. 네, 셀트리온 1350만 주에 6.2%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상으로 네, 1150만 주 1150만 주에 5.2%대 부분이 있는데 그죠? 네, 단순하게 대략 한 200만 주 가량이 한 6개월 동안 네,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도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더 증가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공시가 나온 이후로 네, 6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연기금 등은 대략 40만 7천 주 가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연기금 비중을 85% 정도 본다라고 하면 34만 주. 그럼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 대략 한 1380만 주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공시 대비해서 34만 주가 늘어남으로써 6.2에서 6.4% 부분상으로 조금 더 또 늘어지는 늘어나는 지분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평균 지분율이 7.4%대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이 기준상으로 보면 그죠? 대략 한 7.4%대까지 가려면 아직 1% 정도 더 채우면 217만 주 정도 더 사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 셀트리온 과거 지분율 연기금이 가장 많았을 때가 9.2%대에 해당되는 상황이었습니다. 9.2% 기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600만 주 이상 더 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요 현재까지 그죠 뭐 제약 바이오 사이클이라든가 우리가 진펜트라에 대한 실적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실적에 대한 고성장 기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연기금은 충분히 뭐 9.2%대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 부분입니다. 네, 여하튼 연기금 뭐 최근 들어서 뭐 여전히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하여튼 전체적으로 연기금에 대한 뭐 향후 지금 현재까지 흐름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도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사 레포트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달에 정권사 레포트 나온 부분은 미래에셋증권 하나밖에 없었죠. 최고 목표가 28만원, 진격의 거인, 셀트리온 진격의 거인 28만원 해서 올해 예상 매출액 3조 4천억에 영업이익 7,700억 해서 그죠. 6월달이랑 7월달 레포트 나온 5개 정권사 3조 4천억에 영업이익 7,300억 요게 대략 한 컨센서스 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이제는 내년이죠. 미래 최근에 나온 부분은 4조 8,900억에 영업이익을 무려 1조 9천억 2조 원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 내년에 4조 5천억의 영업이익 1조 7천억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에서는 기존에 한 4조 5천억 정도 예상했던 부분 자체가 6조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6조 원으로 높아졌죠. 최근에 기관 투자자 서회장 간담회에서 그렇게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6월달, 7월달 나온 레포트 영업이익 가장 적은 부분은 KB증권인데 요 영업이익률이 28%. 요거는 조금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내년쯤 되면 어느 정도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상화 수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죠. 회사에서 올해 연말 전망치를 30% 중후반대 보고 있었나요? 영업이익이 제가 알고 있기로 40% 초중반대인가요? 아니 원가율이 40% 초중반대 아무튼 이렇게 단순하게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긴 한데 영업이익률이 30% 중후반대로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말에
그럼 이제 내년 상으로 보면 그죠. 진펜트라 유플라이만 들어가고, 네, 원가율, 네, 우리가 뭐 들어갈 거, 뭐 그 재고 부분에 대한 부분도 문제 없고, 일단 그 또 삼각되는 부분 올해 2분기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매년마다 90억인가요? 60억인가요? 네, 그 정도 분기마다 조금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영업이익은 30% 위로 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30% 중후반대. 그러면 단순하게 요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1조 1000억짜리 영업이익을 빼고 평균상으로 보면 한 1조 8천억대, 1조 8천억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단순하게 4조 5천억에 뭐 영업이익 한 1조 8천억대 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요거 가지고 단순 PER 뭐 말씀을 많이 드렸던 상황이었죠.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조 5천억. 4조 5천억에 영업이익 한 35% 정도 본다라고 하면, 네, 한, 영업이익이 한 1조 5천억대 부분인데요. 요거 한 1조 8천억. 아까 평균 부분으로 한번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내년에 영업이익을 한 35% 정도로, 35% 정도 볼게요. 35% 정도 보고, 우리가 과거의 PER이 한 60에서 80 정도, 뭐 평균치가 한 그 정도 부분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 35%에 PER 60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내년에 주가 한 37만 9천원, PER 70이면 44만원, 네, PER 80이면 네, 50만원. 거의 이게 PER 80, 50만원이면 그죠? 시가총액이 한 100조 원대 해당되는 사항이죠. 여기 한 80조 넘고 70조 조금 되는 사항인데, 여하튼 요게 4조 5천억에 그죠? 4조 5천억에 네, 1조 8천억대 네, 요렇게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게 회사에서 말한 6조 원대로 급정을 하면 당연히 뭐 영업이익은 단순하게 보면 한 2조 5천억으로 더 늘어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PER 자체가 60에서 80 뭐 나와도, 네, 또 주가 자체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PER 60, 80에 대한 또 가능성은 그죠?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네, 고성장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PER 내 고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봤을 때 우리가 현재 주가의 과거의 사상 최고가 37만원대 부분이죠. 네, 그것도 올라설 수 있다. 내년에 올라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물론 그죠, 이렇게 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 이게 폐지가 되든 유예가 되든 돼야 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조금 불확실하고 그죠. 제약바이오 사이클이 들어와야죠. 제약바이오 사이클 이제 들어오겠죠. 뭐 올해 한 3분기 4분기부터 한 1, 2년 정도는 또 사이클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시장에 대한 변수는 거기에다가 이제 셀트리온, 진펜트라든 유플라임하든 소회장 회사에서 한 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아까 보셨던 뭐 PER 기준상으로 그죠, 이 정도 주가 부분은 50만원대까지는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 충분히 30만원 중후반대, 뭐 40만원대까지는 내년에 일단은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 합병, 네, 합병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합병 이제 7월달 회사에서는 행정 절차 7월달부터 들어간다라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죠? 네, 7월달부터 행정 절차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주간 정권사 선정이겠죠. 말씀드린 대로 작년 7월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도 네, 작년 7월에 주간 정권사 미래에셋으로 정해졌습니다. 뭐 이번에도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죠, 소 회장이랑 약간 박현주 회장 뭐 또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해서 뭐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이게 회사에서는 이제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죠, 여러 가지 소규모 합병이냐 일반 합병이냐에 대한 부분 장단점은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었고, 소 회장은 간이 합병은 안 하겠다라고 했죠. 간이 합병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일단 자격이 안 되는 부분. 하여튼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는 사항이죠. 이게 단순하게 다시 한번 네, 크게 세 가지 차이점 말씀을 드리면, 네, 일반 합병 그리고 소규모 합병 가장 큰 차이점이 기간이죠. 기간. 보통 일반 합병은 한 4개월 정도 걸리는데 소규모 합병은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사회, 약간 주총. 일반 합병은 합병 승인을 위해서 임시 주총을 열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죠. 소규모 합병은 주총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되는 사항이고, 다음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 일반 합병은 주식 매수 선택권에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인데, 소규모 합병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회사 측으로도 합병에 필요한 비용 자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격만 되면 소규모 합병으로 당연히 진행이 될 듯 하고요.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는 자격은 충분히 된다라고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7월 달에 행정 절차 주간 증권사 선정이 이루어지고 이게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 공시가 언제 나올지는 조금 뭐 아직은 모르지만 그죠. 여러 가지 뭐 주주연대에서 이야기한 부분 여러 가지 일단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주주들이 원할 때 의견을 묻고 수렴하겠다.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을 일단 거칠지, 통큰 결단 무엇일지,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단은 합병 공시가 나오는 게 일단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합병에 대한 부분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뭐 합병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합병 모멘텀으로 또 주가가 조금 더 그죠 모멘텀을 받아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색이 1분기 말 기준상으로 공식적으로는 셀트리온 지분을 한 3.07%대 660만 주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말 기준상으로 이제 그 이후로 그죠 UBS 쪽에서 5월 9일부터 5월 24일까지 대략 63만 주 매도했는데요. 요게 테마색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하고 최근에 일단 골드만 통해서 또 매도세가 엄청 나오고 있죠. 그것도 대략 한 110만 주, 120만 주 가까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UBS랑 골드만이 테마색 물량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팔았다라고 하면 1분기 말 기준상으로 2분기에도 660만 주 그대로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UBS도 테마색, 그리고 골드만도 최근에 120만 주 테마색이라고 하면 대략 180만 주가 사라지는 부분이죠. 180만 주 정도 빼면 한 480만 주? 그죠? 480만 주 정도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현재 추정했을 때 테마색 지분은 대략 한 480만 주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골드만이 이제 언제 또 매도가 계속 나오는지 멈춰지는지 요게 또 우리가 또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뭐 테마색에 대한 물량은 그죠.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주가 올리면 안 나오는 게 낫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올수록 일단은 뭐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 오버행 이슈. 그래서 테마색 쪽에 대한 물량.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2025년 정도에서 이제 파이프라인 쪽에 대한 사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 기존의 회사 목표는 4조 5천억 부분이었습니다. 매출. 근데 그게 이제 6조 원으로 올라갔죠. 2025년에 새롭게 들어갈 파이프라인, 기존의 뭐 산마 등등 외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스텔라라, 아일리아는 조금 특허 분쟁 때문에 그죠 조금 이게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스텔라라, 그리고 이제 졸레어 유럽 쪽, 미국 쪽은 특허 만료일이 2025년 11일에 해서 유럽 쪽, 그리고 약간 프롤리아는 조금 미국 쪽으로 볼 수 있고 그죠. 악템나 유럽 쪽으로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크게 보면 스텔라라, 졸레어, 프롤리아, 악템나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아일리아가 잘 해결이 되면 뭐 내년에 매출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일리아가 잘 안 되면 일단 이거는 일단 뒤로 미뤄진다. 미국, 유럽에 따른 차이점. 해서 이렇게 후속 파이프라인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재 이제 M&A 쪽에 대한 사항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나중에 M&A가 되었을 때 그죠 또 매출에 어느 정도 또 일부 또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부분,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소 회장이 말한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 요거 상장이 되어야 그죠 주주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좋고, 홀딩스가 그 자금으로 셀트리온 지분 더 늘리고 뭐 또 뭐 M&A도 할 수 있고 신규 투자도 할 수 있고 그죠 뭐 사모펀드 할 수 있고 뭐 등등등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소 회장도 뭐 개인 대출 또 약간 일부 또 그 해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네, 어제는 좀 중소형주가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 약간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셀트리온의 시간 네,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네,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잘 조금만 더 잘 이겨내시고 여하튼 다음 주 CPI 목요일이죠. 네, PPI 금요일 네, 잘 나오겠죠. 네, 아무튼 네, 화이팅 하시고 주말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